2025년 7월 21일, 중국 대륙이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파괴적인 재앙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화민족의 자부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칭송받던 산샤댐. 바로 그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 마침내 자연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댐 중앙부에 발생한 거대한 균열은 순식간에 구조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억류되었던 수십억 톤의 물이 풀려나오며 만들어낸 인공 쓰나미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수도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대륙은 공포와 절망에 빠졌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마침내 그들의 업보가 돌아왔다는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본격적인 홍수철에 접어들면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재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여온 예견된 비극이자 전 세계의 우려를 무시한 오만함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환경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댐이 장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며 나아가 지구 전체의 대기 순환에까지 영향을 미쳐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고,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함의 대가를 오늘날 중국 인민들이 직접 치르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붕괴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어 수억 명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댐에서 터져나온 급류는 하류 지역을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연쇄적인 수계 붕괴를 일으키며 불과 몇 시간 만에 베이징을 거대한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으로 전해지는 베이징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던 수많은 고층 빌딩들은 이제 물속에 잠겨 꼭대기 부분만 간신히 보일 뿐이며, 수백만 명이 생활하던 주거단지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뒤엉켜 있고, 도로는 끊겼으며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2차 환경 재앙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수많은 공업 단지들이 침수되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수백만 톤의 유독성 화학 폐기물과 중금속, 그리고 최첨단 기술 폐기물들이 식수원과 토양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는 향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중국 대륙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오염입니다. 또한 물에 잠긴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배터리액과 각종 부품들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어난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은 가재도구나 자동차의 잔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발전의 상징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땅을 오염시키는 흉물스러운 쓰레기가 되어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는 반면, 미국 내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조롱과 환호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이 전 세계에 뿌린 바이러스와 환경오염의 대가를 치르는 것, 자연은 언제나 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이기적인 용이 마침내 스스로의 불길에 타버렸다과 같은 격한 반응들이 쏟아지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미중 갈등 속에서 쌓여온 반중 감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과 없이 분출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산샤댐의 붕괴는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길을 걸어온 중국의 발전 모델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은 수십 년간의 영광을 뒤로한 채 스스로가 만든 재앙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재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국 국민들의 반응은 슬픔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초기 대응과 과거의 오만함에 대한 비판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검열이라는 거대한 벽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의 절규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보와 위챗 등에서는 익명의 생존자들이 올린 처참한 현장 영상과 함께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산샤댐은 절대 안전하다며 우리를 속였다. 그 거짓말의 대가로 내 가족은 물에 떠내려갔다. 구조대는 어디에 있는가? 방송에서는 총력전을 펼친다고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군인 한 명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부패와 무능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와 같은 글들은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민심 수습책과 함께 강력한 여론 통제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영TV는 연일 시진핑 주석의 지시 아래 인민의 반군과 공산당원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재민을 구조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특별재난 지원금을 약속하고 임시 거주시설과 구호 물품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전의 이면에서는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을 색출하고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생수 한 병이다 라는 한 이재민의 외침은 정부의 선전과 참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규모 구호 물품과 구조팀 파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중국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역시 긴급 구호 기금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하며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중국의 오랜 라이벌이자 적대국인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원론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민간과 의회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부도덕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자연의 심판이라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재앙을 조롱하고 환호하는 게시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감을 넘어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기술 탈취, 불공정 무역, 환경 파괴, 인권 탄압 등의 행태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들에게 이번 산샤댐 붕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자 김과응보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보도팀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서 진실을 향한 펜과 카메라를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선정과 통제 너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 그리고 이 재앙이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가장 깊이 있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비극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연대를 잊지 마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